네, 오늘 명장을 만나보기 전에 정섭 아나운서한테 네. 제가 질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장면을 보면 이렇게 흐뭇하게 미소가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떤 장면을 보면 그렇게 미소가 나오나요? 방금 그 공익 광고에서도 네. 아이들이 이제 귀엽게 웃는 모습을 보면은 음. 저는 이제 똑같이 이제 미소가 나더라고요. 오. 아이들이 웃는 게 굉장히 이제 머리도 나도 맑아지고 덩달아 같이 네. 동심이 전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좀 그런데 가나 아나운서는요?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 가야 한다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시던데 우리 정섭 아나운서도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가 경복궁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걸어 다니는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굉장히 네. 흐뭇해지더라고요. 어떠세요? 본인이 입고 싶어서 그러시는 그건 그래요. 저도 한복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복을 좋아해서요? 네. 추석이 아직 조금 남았는데 네, 맞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사실 한복 데이트하는 이 연인들도 있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맞아요. 한복 거의 입고 돌아다니면 괜히 이제 국뽕이 좀 차오르잖아요. 맞아요, 외국인들이 맞아요. 한복을 입으면 거기서도 좀 미소가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길거리 자체 외국인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네. 좀 이 부분이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통 의상 한복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복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에서 인정을 한 분인데요. 대한민국 한복 명장 함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강렬한 색상의 화려한 금빛 자수가 수놓인 궁중 예복부터 소박하고 단아한 생활 한복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내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의상 한복. 강산이 4번 변하는 시간 동안 오롯이 한복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한복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리는 대한민국 한복장인 김옥수 명장을 만나봅니다. 김옥수 명장을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부산 동래구. 김옥수 우리 옷이라는 간판에서 이곳이 명장의 한복이 탄생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그의 작업 공간에선 우리 옷에 대한 명장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옷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그때 북한하고 한국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우리 협회에서 의상협회 교류가 있었는데 거기 쇼를 하러 갔습니다. 단체에서 그 쇼를 하고 이제 북한의 예술단들이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쇼를 진행을 하는데 한복 쇼라는 명칭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북쪽에서 한복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프랭카드를 다시 내리고 우리 옷이라는 걸 걸었는데 우리 옷이라는 말을 해야지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가 좋겠다 해서 내가 우리 옷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남과 북이 하나의 우리였던 것처럼 우리 옷이란 명칭으로 민족의 화합까지 생각한 김옥수 명장. 김옥수 명장은 지난 2020년 대한민국 한복 부문 명장으로 선정됐는데요. 김옥수 우리 옷이란 간판을 달고 한복을 만든 지 꼬박 40년 만에 일궈낸 일입니다.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분은 잠깐이었습니다. 사실은 완전 기사화가 되고 인터뷰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 명장이라는 이 무거운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면 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한편은 즐거우면서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의 기쁨도 잠시 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고민했던 그의 선택은 어린 시절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쌓아온 바느질 솜씨로 한 땀 한 땀 더 정성스럽게 우리의 전통인 한복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보고 이 바느질 솜씨가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좋다 했어요. 그러고 우리 중학교 때나 이럴 때 보면 그 자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칭찬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 게 조금 소질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자식을 향한 애정 어린 칭찬이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 한복 명장을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느질 솜씨라면 자신 있던 그였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건 한복점을 열고 손님을 맞는 건 꽤나 긴장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제 기술이 항상 그 손님이 오고 가시고 나면 항상 떨렸어요, 사실. 잘 맞다 할까? 아니면은, 어떤 반응이 올까? 이랬는데, 한결같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이 한결같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칭찬하는데 저는 고무가 되어가지고, 그게 너무 기뻐가고 계속, 더 잘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전, 제주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그의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는데요. 하지만 김옥수 명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는 한복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옥수 명장은 그동안 평면으로 재단되던 한복 대신 여러 가지의 체형을 구현한 바디 모형을 통해 입체적으로 한복을 재단하는 입체제도 공정을 개발했는데요. 요즘은 암호를 판 그 저고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체에 맞추어서 이 바디를 제작을 해와서 바디에 맞게 지금 입체 재단을 하고 있는 저고리 등기를 재단하고 있습니다. 입체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웨스트를 잴 때 목둘레 하이웨스트를 잽니다. 밑가슴 둘레를 재어서 치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재어가지고 밑가슴 둘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보면. 그래서 밑가슴 둘레가 체형에 따라서 여기가 적은 사람이 있고 여기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허리 둘레를 스폰지를 솜을 넣어서 이렇게 키웁니다. 키워서 그 체형에 따라 키워서 이렇게 맞추어내죠.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한복 모양도 다르기에 김옥수 명장의 입체제도는 개인 맞춤형 한복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명장의 한복점에는 입체제도에 필요한 동정과 깃 등 샘플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복을 할 때 가장 저는 좀 중요시하는 것은 이 목 부분입니다. 깃은 뭐가 연결되냐면 동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굵은 분들은 깃을 좀 길게 빼주면 깃을 길게 놓습니다. 깃 길이를 위해서. 그리고 동전은 조금 보통에 비해서 약간 좁게 해드립니다. 그럼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조금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동전을 보통 조금 좁게 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약간 형태가 상견이 이렇게 이 어깨가 올라가신 분이 있고, 우리 지금 모델분님은 아주 체형이 예쁘게 생겼었어요. 기본입니다. 기본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이런 올라가신 분들은 그때도 조금 어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일 경우에는 어깨가 올라갔을 때는 뒤가 뜰 경우가 많습니다. 저고리가. 그럴 때는 뒤를 조금 많이 상견이라 해가지고, 또 요즘 여성들은 뒤로 이렇게 탁 이렇게 올라가면서 뒤로 착 이렇게 제끼지는 여성들한테는 뒤를 등소를 많이 조금 찝어줍니다. 예, 찝어서 반듯하게 옷을 만들죠. 예. 입체제도로 만든 한복은 언뜻 보면 일반 한복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사람이 착용하면 디테일이 살아난다는데요. 고객 체형의 장점은 부각하고 단점은 보완해
아름다운 한복 맵시를 만드는 게 김옥수 명장만의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장의 한복 연구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한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공부하며 간물 염색을 연구하거나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복식에 접목하는 등 끊임없이 한복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김옥수 명장에게 궁중복 제작 기법 연구나 고분 출토 복식 재현 등 새로운 작업을 하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네요. 우리 그 한복의 실크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실크의 그 어떤 그 소재의 변화라든지 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염색 쪽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실크 옷에다 염색을 해서 옷을 하면 옷이 조금 감염으로 먼저 선염을 해가지고 옷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옷이 질기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예를 들어서 인경 같은 것도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선염을 해서 감염을 해가 올리게 되면은 옷이 굉장히 오래 있고 탄력성도 있고 고분 벽화에 있는 상용총이라든지 수산잎 고분에 있는 주름치마 같은 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응용을 해서 현대화를 시켰죠. 예. 현대화를 시켜서 현대 복식으로 제가 재구성을 했습니다. 김옥수 명장은 부산대학교에서 발굴한 조선시대 출토복을 검증해 궁중의복을 재현하는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출토복은 정교하고 과학적이기까지 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현이라는 옛날 우리 그 선조님들이 입었던 옷들을 현상들을 보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조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옷을 궁중에서 입었구나 이 실물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제가 하면서 특히 수는 저희들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놓아진 근데 특히 이제 안과 끝이 색상이 다르다는 거, 예, 이 부분하고 그러고 이런 삼색 이때 우리 홍색, 청색, 노랑을 이렇게 한삼 이렇게 흰색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오방색을 쓰지 않았나 하는 이런 데 굉장히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고 뒷길이가 길고 앞길이가 짧은 이런 이제 아무래도 우리 화로시니까 결혼할 때 화로시는 결혼 때 입는 옷이거든요. 실루엣을 잘 살리지 않았나 선조님들이 그런데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처럼 김옥수 명장이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 최고라고 안주하는 순간 더 이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끊임없이 보고, 느끼고, 배우며 한복의 현대화를 이끈 김옥수 명장. 그 결과 한복 관련 특허 6건과 디자인 특허도 16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멜로디를 탑재한 오방 주머니, 그 다음에 그 겨드랑이 패드, 그 다음에 다간 커버, 그때 3중 깃을 가진 계자, 그 다음에 교체할 수 있는 스카프. 예. 3중 깃을 가진 계자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 우리 보통 보면 한 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 3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갖고 이게 하나의 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 역할을 이렇게 해서 그게 깃이 힘없이 쭈그러진다 할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세 겹의 깃으로만 이거 싱을 대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보통 보면 깃이 안 쓰잖아요. 이렇게 누브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3중 깃을 함으로 해갖고 힘이 있어지면서 디테일도 살아나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뻐요. 입어볼까요? 제가 한번 걸쳐볼까요? 참 예쁩니다. 이런 옷은. 이렇게. 어디든지 걸쳐도 네, 예쁘죠.
오랜 전통의 김옥수 명장만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한 특허 제품들은 한복의 현대화를 이끌며 새로운 한복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명장에게 한복을 만드는 작업이란 우리가 계승해야 할 전통 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리는 것이자 K-팝이나 K-뷰티, K-드라마처럼 전 세계에서 한국 전통 의상을 알리는 건데요. 한복의 소품을 응용한 특허 제품 역시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밑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옥수 명장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와 한복 패션쇼에 참가해 한국의 미와 혼을 널리 전하며 당당히 김옥수 이름 석자와 한복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복은 우리 것이잖아요. 우리 족상에 어리 깃들어 있는 옷이거든요. 한복이라는 게 우리 한국을 대표하다시피 한 문화입니다. 이게 한복 문화, 한복이. 그렇다 보니까 옷만 한복 비슷한 옷만 입고 가도 저 사람 한국 사람.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요번에 블랙핑크나 BTS 한번 봐보세요. 다 갖추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한복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만 입고 가도 한복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열광을 합니까? 그래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한복이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도전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는 60대 가지고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그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해 너무나 내가 암담한 거예요. 일순위처럼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밤낮 쪼여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학문에 모자라는 학문의 끈도 좀 이어서 고객님들한테 좀 더 알찬 대학이라는 큰 대자를 쓰잖아요. 큰 학문을 좀 배우다 보면 고객님들한테도 좋은 어떤 한복 만들 때도 그런 게 다 역할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모르고는 절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야만이 디자인 개발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갈수록 폭넓은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는 갔습니다. 늦가기 대학생으로 낮에는 생업에 밤에는 학업에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과 한복에 대한 열정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서양복에서도 우리 한복에 있던 선을 모르고는 요즘 퓨전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복선을 알게 되면은 응용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고 우리 것이 세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 선을 응용을 하면 최고의 대표적인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제가 한복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움의 소중함을 알기에 김옥수 명장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김옥수 명장은 대한민국 명장이자 한복 기술인으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복 디자인 기술을 가르치고 장인 정신까지 심어주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교수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교수님처럼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네들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간 강사도 하고 전임도 하고 또 그만두고 나서는 또 사회교육 같은데 어머님들도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또 기업 지원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 한 달간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제가 또 특강을 할 겁니다. 이제 좀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를 좀 해야 되겠죠. 예. 자신의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하며 한복의 명맥을 이어가게 하는 것 역시 대한민국 명장으로서 사회에 보답하는 일이라 말하는 김옥수 명장. 그래서인지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배우기 위해
그를 찾아오는 외국인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바깥에서 даже 한복하시는 분들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 자기 기술 갖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르치지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 많아서 선생님 진짜 작은 것부터 다 가르치고, 그래서 저도 거의 15년 가까이 거의 되고, 저도 많은 사람 여기서 지나가지만 배우고 나가고, 선생님 진짜 이런 거 아끼기, 자기 아는 거 아끼기 없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그 문화다. 왜냐면 한국에 진짜 말하면 잘 이런 거 기술이 자기 갖고 있는 기술 잘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선생님, 어떻게 마음 선생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꼭 자기 기술이 옮기고 싶은 마음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한복을 통해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김옥수 명장. 40년 세월 한복과 함께 보낸 길에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장인, 대한민국 명장이 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지만 그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저는 꿈이 지금은 스몰 뮤지엄, 작은 문화관 이런 걸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옷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분야만 내가 한다 해갖고 알면은 잘 이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뭐 이 문화라는 게 결합이 돼야 된다,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 문화와도 제가 한 25년 정도 되었어요. 차 문화를 접한 지. 그러면 차 문화를 접한 이유가 우리 뭐 의식주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로 이제 이 한복을 입고 이렇게 문화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 융합적으로 이렇게 뮤지엄, 미술 같은 것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씩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스몰 뮤지엄을 하나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천 년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한복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자그마한 이정표를 세운 대한민국 한복 명장 김옥수. 꿈을 따라 걸어온 40년 한복 인생이지만 아직 그가 걸어갈 길은 저 먼 곳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김옥수 명장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는 꿈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길 바랍니다.